네, 1번 커피잔 고르신 분들, 먼저 여러분 커피잔을 보면 엄청 강력한 상징이 보이는데요. 지금 보시면 커피잔 바닥 쪽에서부터 이 불사조가 올라가는 모습이 있어요. 이 불사조는 이제 이미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 이 부활의 상징을 말하거든요. 타로 카드에서도 그렇고 커피 점술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특별한 존재예요. 완전히 타버렸고 쟤만 이렇게 남아있는데 그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존재를 말하거든요. 근데 지금 불사조 주변을 보시면 작은 새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주변에 있는 새들이 이 불사조가 올라가려고 하는 걸 방해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제 이런 걸 보면 1번 분들 중에서는 내가 뭔가 시작하려고 할 때, 이제 그럴 때마다 약간 뭐 다른 사람들 아니면 다른 어떤 상황이나 여건들 그런 것들이 나를 자꾸 발목 잡는다. 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배워보려고 하고 뭐 새로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주변에서는 그걸 이제 시작해서 뭐 하냐, 지금은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뭐 이직을 하려고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는 너 지금 거기 잘 다니는 게 나을 것 같다. 왜 굳이 이직하려고 그러냐? 좀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죠. 지금 이 불사조와 주변의 새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런 공통적인 맥락이 내가 어떤 원하는 쪽이 있는데 그쪽으로 가고 싶어요. 움직이려고 하는데 근데 다른 사람의 목소리들 이런 게 조금 더 크게 들린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1번 분께서는 이제 그런 시간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커피잔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주변의 새들이 약간 잠깐은 방해를 할 수 있겠지만 이 불사조의 존재는 원래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 날아오르려는 수직상승, 그 의지를 꺾을 수 없다. 좀 이런 것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 상징이 또 이렇게 나온 걸 보면 요즘 1번 분들이 이렇게 불사조가 움직이고 올라가려는 것처럼 인생의 방향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계시고 좀 더 진지하게 깊게 생각하는 순간이 있으셨겠다. 좀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어떤 걸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길을 계속 가는 게 맞는 걸까? 지금이라도 바꾸는 게 좋은 걸까? 사실은 나는 이게 아니라 하고 싶었던 다른 것들이 있는데 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거든요. 이게 뭐 공부나 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업적인 차원일 수도 있지만 관계에서도 가능해요. 지금 카드도 보시면 컵 7번으로 시작하고 있고 달이 나와 있고 또 완즈 기사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흐름은 확실히 어떤 선택과 결정의 시기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먼저 이 컵 7번에서도 주인공이 7개의 컵을 바라보고 있고 컵마다 좀 다양한 상징들이 들어있거든요. 지금 1번 분 앞에는 좀 여러 가지 가능성이 펼쳐져 있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떤 컵에는 뭐 되게 아름다운 사람도 담겨져 있고 어떤 컵에는 되게 단단하고 안정적으로 보이는 성, 탑이 나와 있고 또 명예를 말하는 면류관 이런 것도 나와 있거든요. 선택지가 이렇게 많아지는 상황을 말하는 카드예요. 그래서 이 카드가 나왔을 때는 보통 내가 어떤 뭐 새로운 걸 시작한다든지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계속 이걸 가져갈까 말까 다양한 길들을 보게 되면서 고민하게 될 수 있거든요. 사람 관계 차원이라면 이 사람이랑 내가 계속 이어간다면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까? 이게 괜찮을까? 이 인연을 계속 이어가도 되나? 좀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죠. 사실 원래 컵 7번 카드가 나오면 많은 분들이 그래서 좀 결정을 미루게 되세요. 왜냐하면 선택지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 주인공도 물끄러미 바라보게 되고 이걸 어떤 걸 골라야 되지? 좀 어려워지잖아요. 하나를 잡으면 다른 게 좀 아깝고 다른 거 잡자니 원래 잡으려고 했던 1순위 그게 좀 다시 생각날 수도 있고 또 저건 어떨까? 되게 이것저것 다 호기심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요즘 좀 생각이 많으시다. 또 계속 내가 고민만 하는 것 같다. 좀 이런 흐름들이 보여요. 근데 지금 이 컵 7번 카드에 보조 카드로 절제가 나와 있거든요. 컵이 7개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딱 2개를 들고 있고 그 2개 다 이걸 물을 조절하면서 2개 다 쥐고 있죠. 절제는 굉장히 지혜로운 여신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그리고 양쪽의 물을 계속 조절하면서
되게 극단적인 선택은 경계해야 돼. 우리는 중도로 가야 돼. 좀 이런 것들을 말하거든요. 이게 하나를 고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절제카드 여신은 2개의 컵을 들고 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 개 중에서 딱 하나를 고르고 나머지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조합을 만들어봐라. 섞어봐라. 새로운 차원의 답을 내야 해. 좀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래서 일을 완전히 바꾸면서 갈아타는 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걸 하면서도 살짝 다른 쪽으로 방향을 시작해 볼 수도 있고, 뭐 하던 걸 아예 그만두는 게 아니라 뭐 양을 줄인다거나 속도를 줄여가는 거, 이런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죠. 사람과의 관계도 극단적으로 내가 그 사람을 아예 끊어버리자 이게 아니라 거리를 조정해보자, 그런 차원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1번 분 경우에는 지금 뭐 완전히 하나를 잡고 뭐 새로운 걸 가져가고, 아니면 완전히 하나를 접어버리고 끊어버리고 새로운 걸 열어버리는 좀 그런 차원보다는 오히려 조합을 다시 생각해보는 쪽으로 새로운 차원을 가져가 보는 그런 쪽이 더 맞겠다고 보이고요. 이제 그런데 문제는 지금 달 카드까지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불안할 수밖에 없고 행동으로 바로 옮겨지기는 쉽지 않고 좀 상상만 하게 될 수 있어요. 실제로는 이렇게 조합을 하는 방향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는데도 내가 계속 마음속에는 저거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나 정말 괜히 쓸데없는 일 하는 거 아닐까? 내 인생 지금 이대로 괜찮을까? 이렇게까지 더 고민이 깊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지금 달 카드가 나와도 4월의 흐름이 괜찮은 게 지금 보조 카드로 황제가 나와 있거든요. 지금 한동안 이런 고민들 때문에 약간 불안하실 수는 있겠지만 결국 4월 안에는 결정이 좀 내려질 거고, 지금 불안한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인생의 중요한 과정이다라는 것들도 읽어볼 수 있어요. 실제로 4월 초반까지는 어떤 방향들을 다시 정리하고 더 맞는 쪽으로 가자, 만들어가자, 그런 과정에 있겠다라고 보이고요. 4월 중순이 지나고 나면 이 완드 기사로 마무리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결론이 좀 나실 거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완드 기사는 이 타로 카드 78장 중에서 가장 이 움직이는 동력이 강한 카드 중에 하나거든요. 결국에는 가게 될 거다, 좀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이 카드랑 지금 같이 나온 보조 카드가 카레 기사인데, 카레 기사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방향성도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혹은 4월 초순까지는 뭔가를 계속 고민하게 되는 장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4월 중순이 넘어가면 순간적으로라도 이 방향인 것 같다. 일단 그냥 해보자, 가보자. 지금도 안 해버리면 또 미뤄질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결정이 확 붙을 수도 있고, 좀 이 결정들도 순식간에 내려질 수도 있어요. 갑자기 내가 어딘가에 이직 지원서를 아예 바로 어플라이를 한다거나, 갑자기 누군가랑 약속을 잡는다거나, 새로 공부를 시작하고 등록하게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한테 여러분이 말을 하다 보니까 나 사실은 요즘 이런 고민이 있어. 그래서 이런 방향도 생각하고 있어. 이렇게 말로 털어놓게 되면서 방향성의 가닥을 잡게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결정들이 내려졌을 때 카레 기사, 완즈 기사까지 나오면 사실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좀 너무 갑작스럽다, 성급하지 않아? 좀 이렇게도 느낄 수 있는데요. 사실 이 기사는 마냥 미숙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미 마음속에서는 좀 오랫동안 여러분이 생각해온 일일 수 있어요. 이제 4월 중순을 넘어가면서 어떤 사건을 만나게 된다거나, 어떤 계기가 되면서 누가 말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광고를 보고 나서, 어떤 정보를 보고 나서, 아니면 마음 정리가 되면서 월말로 갈수록 이게 좀 정리가 된다. 그리고 행동으로 이제는 넘어갈 수 있겠다. 좀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제 그래서 1번 분들 경우에는 4월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고민을 하고 있던 것에서부터 이제 정리 수순으로 들어가고 행동으로 넘어가는 달이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오늘 조언 카드들 보시면 먼저 이 갈림길, 선택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와 있거든요. 지금 1번 분의 인생은 되게 아주 작은 선택, 즉흥적이라고 보일 수도 있는, 누군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선택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기반으로 삶의 어떤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이 카드 자체가 뭐 당장 선택해, 고민을 그만하고 결정해, 이렇게 푸시하는 카드는 아니고요. 선택을 하는 것이 왔다는 것은 이제 당신이 좀 더 진지하고 깊게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생각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말하는 카드예요.
선택을 한다는 건 또 그만큼 미래에 대한 나의 책임이 따른다.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카드거든요. 감정적으로 너무 즉흥적으로 결정하진 마시고, 물론 이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안에서 꽤 오래 생각하셨던 방향일 거예요. 그 안에서 다른 사람 목소리에 또 휘둘리지 말고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해라,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마지막 카드를 보시면 정보를 활용해라, 지혜롭게 행동해라, 좀 이렇게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4월에 1번 분들께서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거나 불사조처럼 다시 뭔가 도전하는 좀 그런 장면이 생길 때 어떤 일을 결정하고 이제 행동에 옮기는 좀 그런 차원이 있었는데, 그 결정 직전에 어떤 조건들 이런 것도 잘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사람과의 관계를 어떤 새로 시작하는 거, 아니면 있는 것들을 정리하는 그런 차원이라면 그 사람의 순간적인 말 한마디, 어떤 그날의 분위기 이런 것보다도 이 사람이 어떻게 꾸준히 행동으로 보여줬는지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좀 더 신중하게 보시되 좀 그러면서 아예 너무 회피하거나 멈추거나 그렇지 않은 결정의 시간들을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1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다음 달에도 또 읽어드릴게요. 네, 이번 커피잔 고르신 분들, 지금 여러분 커피잔을 보면 먼저 재밌는 부분이 보이는데요. 보통 커피 점수를 할 때는 이 커피 가루가 어느 쪽으로 가장 많이 쏟아졌는지 좀 그 부분이 중요해요. 근데 지금 보시면 9하우스랑 10하우스 쪽으로 커피 가루가 가장 많이 나와 있는데요. 9하우스는 이 활을 쏘는 사수자리 이쪽을 말하기 때문에 좀 더 멀리 가고 좀 확장하고 새로운 쪽을 개척한다, 좀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10하우스는 이 염소 자리거든요. 그래서 거친 언덕, 높은 언덕, 또 산을 올라가는 이미지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뭔가 사회적인 위치나 커리어 그런 것들을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그런 성취나 명예욕 이런 것들이 강하게 나와 있는 장소고요. 근데 이렇게 두 하우스에 걸쳐 있을 때는 그래서 내가 어떤 혼자 생각했던 일, 화살처럼 가지고 있던 일을 이제 화살을 쏘고 또 내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간다,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도전한다, 언덕과 산을 올라가고 움직이고 끈기를 가지고 계속 움직이는 그런 시기로 볼 수 있어요. 또 지금 커피가루가 이렇게 강처럼 쏟아진 부분을 보시면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 같이 올라가는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고 한 방향으로 올라가는, 움직이는 에너지가 있어요. 우리가 좀 높지 않은 도시 근처에 있는 그런 산이나 언덕으로 올라간다고 하면 그냥 혼자 가도 되고, 그런 데는 준비를 많이 할 필요도 없고 빨리 그냥 후딱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좀 시간도 많이 안 걸리고 그러겠죠. 근데 이제 히말라야처럼 진짜 엄청 높은 산을 갈 때는 당연히 뭔가 준비해야 되는 것도 많고 훈련을 해야겠죠. 또 그리고 이제 그런 산들은 혼자 갈 수가 없어요. 여럿이 가야 되거든요. 팀을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좀 여럿이서 같이 가야 돼요. 이제 이것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커피잔에도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이제까진 내가 그냥 혼자 가는 상황이었다면 이번 달에는 좀 같이 간다. 또 어떤 큰 언덕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다니 보니까 사실 아마 여러분이 회사나 학교라고 한다면 일을 되게 많이 맡아서 해왔던 편이실 거거든요. 누가 부탁을 하면 원래는 이제 산을 올라간 훈련이 돼 있는 상태로 보이기 때문에 누가 부탁했을 때도 그걸 잘 거절을 못하는 편이실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이제까진 그래서 훈련의 시간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혼자 묵묵히 해오셨을 텐데, 이게 혼자만 계속 이 히말라야 가기 전까지 여러 작은 산들을 혼자 계속 많은 짐을 가지고 갔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왔다는 거는 사실 어느 정도는 혼자 감당해왔지만 이게 때로는 뭔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나는 항상 이렇게 바쁜 것 같고 일이 많은 것 같은데 나만 훈련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남들은 좀 여유 있는 것 같다. 결국 내가 움직여야 일이 좀 돌아가는구나, 이런 생각도 해오셨을 수 있어요.
사실 이 상징이 지금 나왔다는 건 이제는 정말 제대로 된 산을 올라갈 때가 왔는데 이제는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간다. 흐름이 달라진다. 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나 혼자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협력을 하게 되고 협동도 이번 달 늘어나는 그런 장면들이 있을 거예요. 아까 보신 것처럼 이 커피잔에 커피가루가 쏟아지는 방향들은 위로 올라가는 방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좀 염소 자리에 물려 있을 때는 성장하는 거, 좀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 좀 이런 흐름들이 있어요. 물론 이게 염소 자리는 쉽지 않거든요. 일이 많기는 할 수 있겠지만 스스로 생각하셨을 때도 그래도 그게 뭐 되게 나쁘지는 않다. 좀 바쁘긴 해도 내가 어딘가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 같다. 방향이 있다. 이런 느낌도 드는 차원이 강하게 있어요. 또 오늘 카드들도 보시면 동전 2번이 나왔고 월드가 있고 또 마법사 이렇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사실 이 세 장 카드들이 이렇게 현실에서 다 각각 뭔가 잡고 있고 만들어가고 또 내가 뭔가 주도하고 매듭 짓는 좀 그런 에너지들이 있거든요. 일단 먼저 동전 2번이 나와 있는데 이 주인공도 보시면 동전 2개를 들고 있고 이걸 다 놓치지 않으려고 잡고 있고 그냥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무한대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무겁지만 계속 같은 무게로 균형을 잡고 들고 있죠. 이런 식으로 동전 2번은 뭔가 여러 가지를 내가 동시에 관리해야 되고 내가 좀 멀티태스킹 해야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뭐 일을 하고 있는데도 내가 뭔가 개인적인 일정들이 계속 돌아가야 한다든지 아니면 일 자체가 여러 개라서 동시에 막 처리를 해야 되는 좀 그런 시점일 수도 있고요. 뭐 어떤 분들은 이게 영역이 아예 달라서 공부를 하면서도 일을 해야 한다. 좀 그런 상황이실 수 있어요. 병행의 그런 맥락이죠. 이런 식으로 2가지 이상을 동시에 굴려야 되는 상황들 이미 이번 분들 삶에서 최근에 좀 이런 장면들이 있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가 나오면 보통 요즘 되게 바쁘다. 할 일이 끝이 없다. 또 머리가 계속 돌아가는 것 같아. 좀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다고 해도 이 동전 2번이 의미가 있는 게 같이 나온 보조 카드가 별 카드거든요. 별 카드는 별처럼 반짝이는 희망, 또 가능성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래서 지금 2번 분들께서 하고 계신 어떤 여러 가지 일들, 좀 바쁘기도 하고 좀 정신없는 그런 시즌들, 그게 사실 어떤 특정한 목표와 방향성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때 그렇게 바쁜 게, 지금 이렇게 바쁜 게 나중에 돌아서 봤으면 의미가 있었구나 이렇게 돌아보게 되실 거예요. 또 지금 다음 카드가 월드가 나왔기 때문에 이 동전 2번이 가지고 있던 좀 바쁜 에너지들 사실 4월 중순 이후로는 확실히 어떤 하나의 결과로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는 계기가 되고 그 바쁜 시기들 안에서 내가 정리가 좀 되고 나면 뭔가 완성되는 것 같아 이런 분위기도 만들어질 수 있고요. 특히 월드카드 나왔을 때는 그냥 일이 하나 끝난다, 마무리된다 그런 차원을 넘어서게 돼요. 마음에서도 확 만족감이 올라오거든요. 완성이 된다, 후련하다, 내가 좀 뿌듯하다 그런 느낌도 이번 달 들 수 있어요. 또 이번 달에 이렇게 마법사로 마무리되는 걸 보면 이번 분들은 4월에 이렇게 생각만 하고 일단 내가 이걸 하기에 버거워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들이 확실히 자리를 잡아가면서 좀 눈에 보이는 그런 차원을 만나실 수 있는데요. 또 동전 기사가 같이 나왔기 때문에 누가 이번 분한테 와서 이런 정도의 능력은 네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부탁해 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좀 중요한 일들을 좀 제안을 하게 될 수도 있고요. 이거 해볼래? 라고 할 수도 있죠. 일을 나눠서 한다고 하더라도 협동의 에너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마법사는 어쨌든 지휘자 같은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중요한 일을 맡게 될 수도 있고 뭐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역할을 내가 하게 될 수도 있고 자료를 뭔가 마무리하고 윗선에 이제 보고하는 그런 상황들 이번 분들이 아무래도 좀 더 사이즈가 크고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수 있어요. 또 이번 달에는 그런 흐름들을 잡아가시는 게 여러분 운에 더 좋다라고 보이고요. 왜냐하면 마법사 카드 자체가 메이저이기 때문에 이번 달에 들어오는 그런 내가 지휘하는 역할 그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거든요. 지금은 이번 달에는 누가 와서 보여주는 기회나 이거 한번 해봐 이렇게 제안하는 거 아까 커피잔에서 보셨던 것처럼 사람을 통해서 뭔가 들어오고 협력이지만 내가 그 안에서 중심을 잡아가는 거 이런 장면들이 정말 더 좋은 결과로 연결될 수 있거든요. 또 그래서 사람들이랑 같이 움직이는 게 그 안에서 내가 지휘를 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또 어떤 일의 결과를 딱 냈으면 이제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굉장히 좋을 수 있거든요.
이 초반까지는 뭔가 나 혼자 일을 많이 하는 것 같고 뭔가 여럿이 하더라도 사람들이 몰라주는 것처럼 느끼셨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4월에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 되게 잘하는구나 이렇게도 표현하게 될 수 있어요. 다음에도 나랑 같이 하자 좀 이렇게도 말하게 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이번에는 내가 너를 지켜봤는데 너 되게 잘하더라. 다음에는 꼭 같이 좋은 일 해보자. 이렇게도 제안이 또 들어올 수도 있죠. 이제 그래서 이번 분들은 지금은 혹은 초반에는 조금 바쁘실 수 있겠지만 4월에는 어떤 나의 능력, 내가 손으로 만들어가는 거, 그게 이제 결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거, 또 눈으로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 조언 카드를 보시면 먼저 마라톤을 말하는 카드가 나와 있어요. 이 카드는 이제 단거리 경주가 아니거든요. 되게 긴 호흡을 가지고 멀리 가자. 당장은 순간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결과가 더 좋아질 거다. 성과가 더 커질 수 있다. 더 좋은 기회로도 연결될 수 있다. 좀 이렇게 말하는 카드예요. 조금 힘든 순간도 있을 수는 있는데 원래 마라톤이 그렇잖아요. 근데 그 과정을 겪어야만이 그 나의 어떤 기초 체력도 좋아지고 당연히 장기적인 결과를 생각하면 지금의 힘든 건 어느 정도 참을 수 있고 겪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달에는 바쁘실 수는 있겠지만 어떤 이런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더 멀리 갈 수 있을 것이다. 이것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 마지막 카드를 보시면 그런데 좀 정리를 해줘야 된다. 더 좋은 일이 들어오려면 내가 사랑을 가지고 대하는 것도 중요하다. 좀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너무 바빠지고 내가 지휘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감정이 자꾸 말라버릴 수도 있고 또 의미를 찾아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사랑이라는 감정이 나에게 반드시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나를 결국 크게 만들어줄 것이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내 삶에 어떤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과 사건들 그걸 내가 그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면 그 마음 자체가 더 좋은 결과를 데려온다는 걸 말하거든요. 또 사랑이라는 건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어떤 헌신의 과정이다. 꾸준히 가져가야 되는 거고 행동으로 표현돼야 되는 거다. 이걸 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다음 달에도 또 읽어드릴게요. 네, 3번 커피잔 고르신 분들 먼저 오늘 여러분 커피잔을 보면 이번 4월에는 좀 강한 에너지들이 있어요. 지금 12하우스 쪽을 보시면 화산에 이렇게 마그마가 끓어오르는 좀 그런 상징을 보게 되는데요. 커피 점수를 볼 때 12하우스의 상징이 나와 있으면 기본적으로 되게 깊은 나의 내면의 골짜기가 있는데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에너지, 나의 본능이나 어떤 잠재의식 이런 걸 강조해요. 12하우스에서 뭔가가 강렬하게 벌어질 때는 겉으로 보이는 사건보다는 좀 마음 되게 깊은 데서 에너지가 꿈틀거리게 되고 또 변화의 어떤 동력들이 밑에서 좀 끓게 된다. 좀 이런 순간을 말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화산 자체가 좀 예측하지 못했는데 터져 오른다. 좀 이런 폭발, 이런 에너지가 있죠. 화산을 우리가 멀리서 보면 되게 오랫동안 평화롭게 보이거든요. 그냥 산이니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터지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봤을 때는 갑자기인 것 같지만 저 안에서는 마그마가 계속 끓고 있었어요. 에너지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미 타이밍이 차올랐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죠. 좀 이렇게 12하우스에 특히 화산이 나올 때 보면 3번 분들 경우에는 나는 사실은 원래 좀 참는 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성향이실 것 같아요. 왜냐면 12하우스는 워낙에 오래 가지고 왔는데 이제 그 부분이 좀 변화의 동력을 받는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는 계속 잘 눌러오는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었을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누가 3번 분을 좀 막대했다든지 예의 없이 말을 했다든지 좀 그런 상황에서도 싸우지 않는 편이고 공격하지 않는 편이실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웃어넘긴다든지 회사에서 일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냥 내가 그냥 하는 게 낫지 그게 편해 좀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 있어요. 연애를 할 때라든지 아니면 그냥 인간관계에서 친구들이랑 이럴 때도 이 상황에서 어떤 모임이나 분위기 이런 것들을 내가
막 여기서 망치는 건 뭐 좋지 않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그냥 좀 참자. 좀 이런 날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싸우는 게 좀 싫고 평화주의자 같은 면들 내가 좀 참고 말지 그럼 좀 괜찮아지겠지. 굳이 내가 말한다고 해서 상황이 복잡해지는 건 싫어. 좀 이런 입장을 가지셨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참는 게 지금 문제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참는 성격이 문제가 된다라는 게 아니라 이 참는다는 건 화산 안에서 마그마가 계속 끓고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는 에너지 차원에서 필요한다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그걸 한 번에 터뜨리지 않고 계속 잘 제어했다는 거거든요. 그 안에 어떤 상황이라든지 뭐 맥락이라든지 다른 가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좀 참는 게 지금은 괜찮아 라고 누를 수 있는 정도가 되었던 거죠. 또 그게 사실은 화산의 능력이기도 하지만 그러면서도 여러분의 어떤 절제력을 말하기도 하고 내 안에 누구나 마그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조절하느냐, 컨트롤하느냐, 감정 조절 능력 이런 걸 말하거든요. 인격이 어느 정도 성숙했으니까 마그마를 컨트롤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너무 오래 참게 되면 당연히 압력이 터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그마 생각해보면 우리가 되게 조금씩 모여있다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이제 정말 압력을 버틸 수가 없게 되면서 터지게 되잖아요. 좀 이런 차원들이 오늘 좀 보이기 때문에 요즘 3번분께서는 물론 내가 이제까진 잘 참았는데 근데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이 사람한테 배려하는 게 결국 맞는 걸까? 좀 그런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카드들도 보시면 데빌이 나왔고 완즈 7번, 동전 6번 이렇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워낙에 데빌은 좀 꽁꽁 묶여있고 자유가 없는 에너지가 강한데 그게 점점 서서히 풀리게 되고 숫자가 작아지는 모습이에요. 숫자가 작아진다는 건 에너지 압력이 서서히 줄어든다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동전 6번으로 가면 이제 나의 자리를 평안하게 찾아간다. 좀 이런 결론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일단 먼저 시작점에 있는 데빌은 아무래도 메이저 카드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도 에너지가 좀 더 강하거든요. 이제 그리고 또 데빌 카드 자체가 이름이 악마다 보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뭔가 막 중독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막 헤어나올 수 없다. 그리고 늪에 빠지고 좀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또 그렇게 해석하는 날도 있는데 실제로 문제는 이제 일상생활을 할 때 특히 이렇게 월별 운세를 말씀드릴 때는 어느 날 갑자기 중독에 빠지는 거 막 그런 심각한 상황보다는 좀 더 현실적인 맥락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뭐 어떤 내가 상황에 처해 있는데 여기서 벗어나는 게 좀 쉽지 않다. 어떤 역할의 정체성이 있는데 여기서 탈출하고 싶지만 자유로울 수가 없다. 좀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적절할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여기 일이 많고 좀 힘들어요. 근데 그렇다고 내가 어느 날 갑자기 그만두는 건 좀 쉽지 않잖아요. 이제 그것도 사실 데빌 카드의 에너지거든요. 당장은 탈출할 수 없는 상태. 관계의 차원이라면 내가 저 사람이랑 진짜 얼굴도 보고 싶지 않고 멀어지고 싶은데 계속 봐야 되는 상황. 좀 그것도 데빌 카드의 에너지이기도 하죠. 어떠한 습관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벗어나고 끝내기 좀 어려운 상태. 환경이 나를 계속 붙잡아 두는데 거기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런 것까지 가능해요. 그리고 사실 데빌 카드도 아예 탈출구가 없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벗어날 수 있거든요. 뒤로 돌아서 떠날 수 있어요. 뭐 어쩔 수 없어. 버텨야 돼. 나는 이거를 풀어낼 수가 없어. 방법이 없어. 이렇게 내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여기 있는 거지. 실제로 이거를 한 걸음 뒤에서 바라보면 좀 다른 차원들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조 카드로 칼 5번이 나온 걸 보면 사실은 마음속에서 3번분 안에 좀 갈등이 있을 거예요. 이거 내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벗어나고 싶어. 이 데빌 카드 상황이 좀 불편해. 예전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였는데 이건 좀 아니지 않아? 이런 것들이 계속 갈등이 커지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맥락이 없으시다면 4월 초반에 그 데빌 카드인 상황들이 심정적으로 불편하게 다가오게 돼요. 사람들 말이 이제는 신경이 쓰인다든지 예전에는 내가 그냥 넘어갔을 법한데 이제는 마음에 좀 걸리기 시작해. 이제 사실 이 데빌 카드는 우리한테 묻고 있는 게 너 지금 붙잡고 있는 거, 붙잡혀 있는 거, 한편으로 탈출 못하고 있는 거, 묶여 있는 거 그게 정말 너한테 필요한 거 맞아? 이렇게 묻는 카드거든요. 그리고 지금 다음에는 완즈 7번이 나와 있잖아요. 지금 이 사람 보시면 자기 자리를 되게 잘 지키고 있고 나도 막대 하나 들고 있고
또 누가 달려들려고 하고 뭐 싸움을 걸려고 한다면 뭐 그래 나도 준비돼 있으니까 덤벼봐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냥 데빌 카드인 상황에 참아왔지만 이제는 4월 중순이 되면 이제 참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아니지 않아? 내 기준에 있어서는 이제는 참을 수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완즈 7번은 좀 자존감도 있고 자신감을 표현하는 그런 장면을 내가 만들어낸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특히 지금 동전의 여왕이 같이 나온 걸 보면 남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남들한테 내가 좀 인정받고 있는지 좀 그런 거를 떠나서 내가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내 기준으로 살아가자 이런 의지도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3번 분들께서 뭔가 사람들한테 맞춰주고 뭔가 환경에 순응하고 조직이 말하는 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아오셨을 수 있어요. 근데 완즈 7번이랑 동전 여왕이랑 만나게 되면 내가 진짜 이제까지 참았는데 내가 묶여왔는데 더 이상은 못 참아. 계속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렇게 스스로도 질문을 먼저 하게 되고 탈출구를 찾게 되거든요. 예전처럼 살던 대로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조합이 나왔으면 사실 이제까지 참아왔던 거는 떠나게 되는 흐름으로 가거든요. 또 지금 마무리에 동전 6번이 균형을 말하고 있고 그래서 한 사람이 계속 희생하거나 이 불편한 데빌 카드의 상황이 이건 관계가 기울어진 거 이런 상황들은 불평등을 말하기 때문에 균형이 깨진 건 결국 오래 가져갈 수 없지 않냐. 나는 균형을 맞춰야 돼. 다시 맞출 때가 왔고 운적으로 시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 좀 이렇게도 말하고 있는데요. 어떤 주변 사람들은 3번 분한테 너 갑자기 좀 이러니까 좀 차가워졌다. 마음이 식은 것 같다. 뭐 예전 같지 않다. 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번 달은 남들이 나를 뭐라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나한테 중심이 맞춰져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중순 이후에는 진짜 3번 분께서는 정말 여러분 의견을 좀 말하게 된다거나 이젠 더 이상 맞춰주지 않고 정말 나다운 쪽으로 호련히 가볍게 그런 쪽으로 갈 수 있어요. 남 눈치 좀 더 안 보게 되고 내 기준이 더 중요하게 되고요. 그게 사실 4월 말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데빌 카드가 계속 이어진다면 그게 더 문제예요. 왜냐면 아까 보셨던 화산이 터지지 못하고 압력이 계속 눌려있는 상태로만 남게 되면 이게 나중에 더 큰 폭발이 되거든요. 더 크게 폭발하게 되면 정말 파급력이 더 클 수도 있고 어떤 후폭풍 같은 것도 더 크게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 사람과의 관계라고 한다면 이번 달에 차라리 그냥 한번 딱 솔직하게 말을 해버리고 대화를 해버리고 해결책도 찾아보고 이 사람이랑 관계를 정리하든 계속 가져가든 이렇게 후련하게 가볍게 결론이 날 수 있는데 만약에 4월 달에 여러분이 계속 참는 쪽으로 간다면 사실 언젠가는 결국 터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조언 카드들까지 연결해 보면 이제는 정말 자유를 찾아서 가야 되고 더 이상은 진짜 세상이 말하는 대로 가면 안 되고 누가 시키는 대로 살 필요 없지 않아? 이렇게 묻고 있어요. 3번 분 이번 달에는 일상생활을 보시면서 혹시 내가 억지로 하고 있는 건 없는지 이거를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계속 참고 있고 누르고 있던 건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조금씩 정말 나다운 방식으로 균형에 맞는 내 기준에 맞는 방식 이렇게 조금씩 바꿀 수 있는 건 없는지 4월에 한번 해보시면 정말 부드럽게 자유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운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3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다음 달에도 또 읽어드릴게요. (4번) 커피잔 고르신 분들 오늘 먼저 여러분 커피잔을 보시면 7하우스랑 8하우스 쪽으로 커피가루가 가장 많이 쏟아져 있어요. 7하우스는 특히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나 균형 이런 걸 말하는데요. 이제 주고받는 에너지가 있죠. 그래서 파트너십을 말하기도 하고 좀 연애 쪽으로 많이 해석을 하게 되고요. 1대1의 관계에서 주고받게 되는 균형점, 저울이 있기 때문에 그냥 관계를 맺어간다라기보다는 딱 단둘이 만들어가는 장면들로 해석을 하게 돼요. 특히 지금 잔 아래쪽에도 보시면 두 사람이 마주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보시면 가운데 한 사람이 서 있어요. 가운데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을 연결해 주는 것처럼 보이고요. 소개해주고 연결해 주는 모습이죠.
직접 만나게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모임이나 연결고리가 있어서 좀 만나는 게 수월해지고 자연스럽게 관계가 맺어질 수 있어요. 이제 그리고 이 상징이 지금 커피잔의 좀 아래쪽에 있거든요. 커피 점수를 읽을 때는 이제 아래쪽이 과거를 말해요. 이제 그래서 이 인연이 맺어지는 것들이 아마 과거랑 연결된 부분이 한 부분 있을 것 같고요. 원래 알고 있던 사람이 연결해줘서 만나는 사람이 생기는 그런 가능성도 있죠.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너랑 되게 잘 맞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소개를 해줄 수도 있고요. 뭐 같은 학교 안에 있었던 사람, 같은 회사에 다녔던 사람, 뭐 오래 알고 지낸 뭐 친구나 가족 좀 이런 식으로 과거부터 연결돼 있던 사람이 여러분한테 새로운 사람을 데려다주는 그런 가능성이 일단 가장 커요. 물론 지금 이번 달에 이렇게 상징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그 전까지는 이런 에너지가 없었는데 이번 달에 좀 강하다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4번 분들 경우에는 요즘 이렇게 내가 사람 만나는 일은 많지 않은데 나는 새로운 사람 만날 기회가 별로 없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좋은 사람 만나고 싶은 마음도 있지. 근데 어디서 어떻게 만나야 될지 모르겠어. 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이 없다가 이번 달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에너지가 좀 강하게 들어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상징은 특히 내가 뭔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고 적극적으로 찾아 나설 때의 에너지랑은 좀 거리가 있거든요. 왜냐면 내가 좀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어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 뭔가 딱히 지금 상태에서는 떠오르지 않으실 수도 있고 또 지금 영상을 보시는 시점에서는 나랑 뭐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거는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현실에서 그런 장면이 나한테는 쉽지가 않아. 환경적으로 그게 안 돼. 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또 오늘 카드들도 보시면 칼 9번이랑 힘이랑 완주 6번 이렇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이런 흐름은 사실 초반에는 걱정이 많고 어떤 긍정적인 예상이 잘 안 되는 상태예요. 그러다가 점점 회복이 되고 자신감이 생기고 인정받게 되는 되게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는 흐름이 있거든요. 일단 지금 먼저 나온 칼 9번을 보시면 주인공이 이렇게 얼굴을 감싸고 있고 웅크리고 있어요. 괴로워 보이잖아요. 걱정이 많고 생각이 많아지는 상태를 보여주는 카드거든요. 밤에 누웠을 때 특히 좀 괜히 생각이 많아질 수 있어요. 내가 잘 살고 있는 걸까? 뭐 굳이 뭐 인간관계 아니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까? 나만 뭔가 못하고 있고 처져 있는 건 아닐까? 좀 그런 부정적 생각들이 요즘 좀 잔잔하게 계속 흘러가고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이거는 혼자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대해서 미래를 생각하면 걱정이 유독 많아질 수 있거든요. 왜 나는 좋은 사람 만나기 어려울까? 내가 너무 까다로운 건가? 이게 생각이 지금 9개나 있기 때문에 내 기준 때문인가? 이렇게 돌아보게 돼요. 근데 지금 이 칼 9번에 보조 카드로 완주 9번이 나와 있거든요. 이 사람은 정말 오랫동안 버텨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싸움을 겪어왔고 지금까지 꽤 많은 좀 경험들도 쌓아왔다 이런 걸 말해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걱정이 많은 게 아니라 관계의 차원에서 혹은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경험을 했는데 막 상처를 어느 정도는 받아왔고 경험을 겪어왔기 때문에 이런 걱정이 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경험이 없어서 그냥 불안한 게 아니라 밑도 끝도 없이 불안한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내가 받은 상처가 있으니까 당연히 걱정될 수밖에 없지. 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새로운 사람을 딱 봤을 때 그 사람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까지 겪어온 시간들이 있는데 내가 그렇다고 모르는 사람한테 마음을 확 열어주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쉽게 그 사람을 믿기는 좀 어려운 거죠. 지금 4번 분께서 인간관계에서 좀 마음이 무거워지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 그게 그냥 쓸데없이 그런 게 아니라 겪어온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 좀 그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계속 연락해도 되는 걸까? 내가 뭔가 나에 대해서 좀 오픈해도 되는 걸까? 나를 좀 알려줘도 될까? 보여줘도 될까? 좀 그런 걱정이 들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다음 카드로는 힘이 나와 있거든요. 나와 완전 다른 존재. 나와 어쩌면 반대의 성향을 가진 것 같은 낯선 사람. 그 낯선 사자, 맹수가 오는데도 이 주인공은 되게 평온해 보이거든요. 억지로 내가 뭔가 상대방을 억누르려고 거부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내가 얘를 제압하고 컨트롤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이 자연스럽게 정말 새로운 것이 무엇일까 호기심을 가지고 받아들이고 서로 친해질 수 있고 관계를 맺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카드가 나오면 사실 사람이 좀 변해요. 불안감도 덜어지고 보시다시피 되게 평화롭거든요. 여유를 가지고 사람을 대할 수 있어요. 긴장하지 않게 되고 그냥 사자네? 되게 새롭다. 그냥 한번 만나보자, 얘기해보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고요. 사실 힘카드가 나오면 인간관계 안에서 정말 좋은 힘들이 생겨요. 일단 먼저 내 마음이 편해지고 이렇게 마음이 편해져야 좋은 사람을 알아볼 수 있고 좋은 사람을 끌어당길 수 있거든요. 또 힘카드는 혼자 가면 속도가 너무 느려지는데 지금 힘카드랑 같이 나온 게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예요. 얘가 같이 나온 걸 보면 이렇게 사자를 만나는 거, 이런 움직이는 흐름들이 바뀌는 것들이 맞고 내가 사실 가만히 앉아 있잖아요. 내가 노력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운명의 힘에 의지해도 되고 운명이 나를 밀어서 올려줄 거고 변하게 만들어줄 거고 운이 나한테 새로운 사자를 데려다주는 운이 있어요. 그런 에너지가 강하거든요. 내가 막 새로운 사람 만나려고 애쓸 필요가 없이 수레바퀴가 알아서 굴러서 그래서 사자를 새로운 사람을 데려다 준다는 거죠. 내가 예상하지 못했고 기대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갑자기 와서 사자를 소개해주고 연결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나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꾸밀 필요도 없고 내가 뭔가 과하게 일어나서 반겨주고 막 예의를 갖춰서 절을 한다든지 맞춰줄 필요도 없죠. 내가 가만히 앉아 있어도 들어오는 사람이니까요. 또 이 새로 만나게 되는 사람, 이 사자 자체도 이게 그 막 예의를 강조하지 않을 거고 되게 생각보다 편하게 대해줄 거거든요. 또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완주 6번이 나왔기 때문에 4번분이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도 강해질 거고 시선을 사로잡는 힘이 생길 거예요. 낯선 사람도 아마 4번분 보면서 되게 눈길이 간다, 더 알고 싶다. 저 사람 어떤 사람일까 호기심이 생겨 이렇게 느끼고 다가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운이 들어왔을 때는 내가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사람들을 대할 때 막 누가 먼저 연락하는지, 내가 답을 얼마나 빨리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너무 재지 마시고 그냥 다가오는 상황들을 부드럽게 받아들이고 뭔가 방어막을 내려놓고 어떤 모임을 갔는데 이게 정말 나한테 이득이 될까? 뭐 효율적일까? 이런 거 너무 촘촘하게 생각하지 않고 약간 힘을 풀어놓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내가 정말 하나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러고 배려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뭐 시간, 어떤 에너지 이런 걸 낭비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이제 그러면 오히려 이제 순환의 에너지가 멈추게 돼요. 우주는 항상 주고받는 순환의 에너지를 강조하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하나도 내놓지 않으려고 하면 당연히 나한테 돌아오는 게 적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오늘 조언 카드가 강조하는 이야기예요. 우주의 에너지라는 것은 반드시 내가 하나를 마이너스하면 다시 우주가 하나를 플러스해서 돌려주게 돼요. 순환의 에너지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랑의 에너지를, 긍정적인 에너지를 보내고 우주에 표현을 해줘야 그 우주는 너 지금 보냈구나. 그럼 난 반드시 너한테 딱 그만큼 돌려줄게. 그게 카르마고 업인데 그것들을 강조하는 카드예요. 내가 사람들을 보면서도 좀 더 포용적으로 품어주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그러고 각자 사람들의 다른 모습, 그 다양한 색깔들을 내가 인정하려고 그러고 그런 자세를 가져야 또 누군가가 나를 보면서도 나를 이해하려고 할 거고 나를 궁금해할 거고 나한테 더 좋은 것들을 주려고 하고 나의 색깔을 그대로 바라봐주고 나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계속 좋은 에너지를 주고받으려고 하는 그런 시그널이 오고 갈 수 있거든요. 그 관계의 흐름이 계속 이어지려면 그 4번분 입장에서는 이번 달에 가장 중요한 게 전기가 계속 흐르려면 스위치가 켜져 있어야 돼요. 그 스위치를 켜주는 시작이 일단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제 그렇게만 마음을 열어두시면 관계의 흐름이 부드럽게 이어질 수 있고 좋은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 계기가 이번 달에 등장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또 여러분한테 반드시 사랑의 에너지를 줄 거고 그러면 결말이 정말 궁금해지는 새로운 관계, 그런 것들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요. 네, 그럼 4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다음 달에도 또 읽어드릴게요. 네, 오늘 영상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카드, 꼭 필요한 리딩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